이니까 13분 18분 안에 15분 안에 끝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쭉 2장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었어요. 3장은 뭐 조금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거는 3장 할 때 같이 묶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물의 물성하고 컬리거티 프로퍼티를 배웠잖아요. 근데 물의 물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약간 그 내용 중에 weak interaction이 나왔어요. weak interaction이 물에 의해서 생기는 플로스도 몇 개 있지만 weak interaction에 대한 것이 이제 한번 나열하면 그 하이드로젠 본드 인터랙션이 있었고요. 물 자체도 하이드로젠 본드 인터랙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오닉 인터랙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예지야, 뭐가 있을까? 하나 빠진 거 써놨어. 갑자기 질문했나요? 하이드로젠 본드 인터랙션, 이오닉 인터랙션, 또 하이드로포빅 마지막? 예지 없네. 있다더니만. 맞아요. 반데르발스 힘입니다. 이 반데르발스라는 힘이 조금 이게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반데르발스라는 것은 아예 멀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원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원자가 멀어져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질 때, 그거는 다 원자 간의 어떤 전자 구름띠가 있으니까요. 가까워지면서 전자 구름띠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적당한 거리, 이건 원자 간에 다 틀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어트랙션이 되는 포인트, 이게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에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리펄션이 생기는 거지. 임펄션이. 아주 모든 원자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네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위크 인터랙션은 좋은 점이 뭐냐면 히텐드론이잖아요. 붙었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커다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인딩했다가 떨어지고 또 바인딩하고, 그래서 생체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하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만약에 코밸런트 본드로 어떤 시그널을 전달하는 거라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근데 이런 위크 인터랙션은 에너지 크게 들이지 않고 또 이 시그널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빨리 반응을 하잖아요. 트랜지언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위크 인터랙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이 네 가지 위크 인터랙션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럼 어떤 때는 코밸런트 본드보다 더 강한 인터랙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PK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PK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요약이 안 돼서, PK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첫 번째는 PK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프로톤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Ka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프로톤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거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못 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프로톤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프로톤 도네이터냐 프로톤 억셉터냐에 따라 pK 값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pKa가 숨겨진 뜻은, 원래 뜻은 프로톤이 디소시에이션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핸더슨 하셀바흐 식에서 pH는 pKa 플러스 로그 밑에 HA분의 A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HA라는 것은 산이고요. A 마이너스는 그 짝 염기를 의미를 하죠. 그럼 만약에 pK 값의 의미는 뭐냐? pK가 pH랑 같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타이트레이션 커브에서 약간 완만한 부분이 있죠. 급격히 예를 들어서 산에서 NaOH로 타이트레이션 할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에서 딱 완만한 부분이 있죠. 그게 pK인데요. 그 pK가 pH랑 같아질 때는 어떤 때냐면 그 뒤에 변수 있죠.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하고 A 마이너스가 같은 농도일 때 pKa 값이 pH랑 같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농도라는 것은 pKa 부분에서는 산과 염기가 그 어떤 특정한 염기 시스템, 버퍼 시스템에서 산과 염기가 똑같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세틱 애시드다 또는 포스페이트다 그러면 아세틱 애시드에서 뭐 다른 거 얘기할까요? 그냥 아세틱 애시드 하자. 아세틱 애시드에서 하면 산은 아세틱 애시드고 염기는 아세테이트예요. 아세테이트. 그러면 아마 그게 3점 몇일 건데요. pK 값이 pK 3점 몇에서는 아세틱 애시드 CH3COOH랑 아세테이트 CH3COO 마이너스가 같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50대 50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의미 pK가 첫 번째는 얼마나 디소시에이션 거야. 두 번째는 산과 염기의 농도가 같다. 세 번째는 뭐냐면 pKa에서 보통 버퍼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버퍼링 커패시티를 보통 얘기를 할 때 pKa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pK 값이 3이다. 그러면 얘가 커버할 수 있는 완충 pH는 뭐냐면 2에서 4까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엔자임 반응을 엔자임 반응에 맞는 적정한 버퍼를 쓸 때 이 pK 값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K 값이 6에서 또는 7에서 반응하는 엔자임 반응이라면 7에 비슷한 pK 값, 그러니까 7을 커버할 수 있는 뭐 pK 값이 6이나 또는 8짜리를 쓰면 뭐 거의 좀 커버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커버링 할 수 있는 범위가 pK 값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세 가지 의미를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체험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 1번 아니면 2번. 네, 고마워요. 어, 요약을 했는데 더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카보네이트 버퍼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하는데 이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는 지난번에 지금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올려놨지만 생체 내에는 두 가지 버퍼가 우리 몸의 pH를 한 7점 근방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포스페이트 버퍼고 두 번째는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페이트 버퍼는 pKa 값이 6.85가 되기 때문에 5.85에서 7.85까지를 커버링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pH가 7.03인가 뭐 7.0 이 정도 되는데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pK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버퍼로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는 pK 값이 3.57이에요. 근데 블러드 플라즈마의 pH가 만 7.4라면 갭이 4기 때문에 이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로서 블러드 플라즘의 버퍼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라는 것은 H2CO3가 H2 이게 이 카보닉 애시드고요. 이게 이제 해리가 되면
C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프로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핸드사센바흐 식을 다시 상기하면 pH는 pK 플러스 로그 H2CO3 분의 HCO3가 되겠죠. 산과 염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블러드 플라즈마를 버퍼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 밑에 있는 분모 H2CO3가 어떻게 생기냐는 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H2CO3는 카보닉 애시드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CO2를 발생을 시키죠. 왜냐하면 글루코스 한 분자가 6개의 CO2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라이콜라이시스 또는 TCA 사이클 돌면서 6개 CO2가 나오는데 그 CO2가 나오면서 CO2 플러스 CO2 자체는 물에 잘 안 녹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난폴러예요. 난폴러 가스이기 때문에 CO2는 물이 잘 안 녹는데 CO2가 일부 녹았던 게 물하고 합쳐서 CO2 플러스 H2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H2CO3를 만들려면 레드블러드 셀에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는 엔자임을 사용을 해서 H2CO3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H2CO3는 카보닉 애시드는 CO2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게 되는 거죠. CO2가 없으면 H2CO3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드스 하셀바흐 카보닉 애시드 H2CO3는 CO2로 전환이 돼요. CO2의 물에 녹아 있는 CO2에 따라서 H2CO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pK 값이 수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뭐 여러 가지 수식으로 적혀 있는데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H2CO3 대신에 물에 녹아 있는 CO2로 되는데 다시 또 물에 녹아 있는 CO2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에서 주변에 분압, 그러니까 CO2의 공기 속에 얼마나 CO2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물에 녹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 산수식으로 쭉 설명되어 있던 게 돼 있는 게 물에 녹아 있는 CO2를 다시 그 기체 압력으로 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pK 값이 수정이 되는 거죠. 3.57에서 pK 값이 한 6점 몇인가 뭐 수정이 되면서 7.4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H2CO3가 물에 녹아 있는 CO2로 전환이 되면서 pK 값도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수식을 다 풀 필요는 없고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6분, 2분, 3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어 램버트에 대한 얘기를 그럼 수아나 좀 이해가 되니? 그건 무조건 이해되는 건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오케이 알았다. 훌륭한 친구들이니까 뭐 설명은 부족했으나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비어 램버트 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비어 램버트 비어 말해봐. 수정이 되는 거? 수정? 다시 얘기 한번 할게. 그 바이카보네이트 버퍼 시스템이라는 게 pK가 그러니까 pH는 pK인데 H2CO3하고 그러니까 H2CO3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원래 카보닉 애시드 버퍼는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는 H2CO3에서 HCO3 그러니까 바이카보닉 애시드죠. 플러스 프로톤으로 설명이 가능. 이게 칠판이 없으니까. 근데 이 H2CO3는 결국은 어디서 생기냐면 CO2 플러스 H2O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뭐 어떤 효소에 의해서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CO2가 그러니까 H2CO3가 핸더슨 하세파에서 밑에 CO2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H2CO3에서 HCO3로 가는 pK 값 대신에 CO2, H2O, 그 다음에 H2CO3, HCO3, CO2에서 H2CO3를 건너뛰어서 HCO3로 가는 풀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pK 값이 아까는 원래 3.57이라는 것은 H2CO3에서 HCO3를 갈 때 pK 값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바이카보네이트 H2CO3 대신에 CO2가 들어가게 되면 CO2에서 HCO3 바이카보네이트로 가는 pK 값이 전환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수식으로서는. 그래서 pK 값이 pKa가 CO2에서 HCO3로 가는 pK 값이 전환이 되는데 그 값이 6.7 몇인가 될 거예요. 그죠? 원래 H2CO3에서 HCO3로 가는 거는 pK 값 3.57인데, 그리고 그렇게 수정이 되면서 분모도 CO2로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6.75가 되면 6.75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7.4를 커버링 할 수 있다는 거죠. 버퍼링 커패시티를. 그런 의미입니다. 달님, 한 번 더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 다시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식으로 풀려면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H2CO3가 CO2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pKa 값도 수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20분이 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비어 램버트 식이라는 게 A는 엡실론 C L로 돼 있잖아요. 근데 L은 이 큐벳의 넓이 1cm를 의미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입술로는 뭐냐면 몰레큘러 distinct coefficient예요. 그래서 1몰당 얘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어떤 파장에서, 그런 의미고요. C는 농도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extinction coefficient를 알고 그 다음에 observance만 알면 concentration은 농도는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L은 뭐 정해진 값이니까. 근데 그 앞서서 이 observance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우리 여러분도 혹시 OD하고 observance라는 값을 들었죠? 재현아, 그러니까 OD라는 게 optical density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OD, 그 다음에 AB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건 observance고요. 그것의 차이점은 좀 많아요, 재현. 1번, 2번. Yes or no? 나와라, 재현. 어,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들 이제 옵티컬 덴서티랑 observance는 많이 달라요. 한 예로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이제 생물학과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observance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게 어떤 물질이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observance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통과된 빛이 얼마나 되느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observance라는 것은 그게 흡수를 했건 안 했건. 근데 이 트랜스미션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단점이 뭐냐면 어떤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실제 흡수하는 거는 뭐 observance라는 의미로 표현하겠지만 흡수하지 않고 반사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observance로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DNA를 측정하는데 어, DNA를 측정하는데 보통 260 나노미터 또는 프로테인 280 나노미터 측정을 하는데 재원이가 뭘 가져왔냐면 깨끗한 물을 안 가지고 약간 흐릿흐릿한 그 좀 흙탕물을 좀 가져왔다고 칩시다.
거기다 DNA 샘플 넣고 DNA를 측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DNA가 보통은 깨끗한 물에서 할 때 0.1이 나와야 될 업소번스가 흙탕물을 가져오니까 한 1.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DNA 자체가 흡수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흙탕물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빛을 흡수할 리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게 파티클 사이즈가 크니까 빛을 반사나 리플렉션이나 또는 저쪽으로 산란을 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사나 산란도 어차피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통과된 빛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업소번성을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디서 이런 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박테리아나 만약 균을 키울 때 그로스 커브를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로스 커브를 그릴 때 아마 한 600인가 590에서 아마 흑강도를 잴 거예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크면 클수록 이게 미디어가 혼탁해지니까 그걸 흑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박테리아 사이즈가 이제 있으면서 빛보다 이 파장이 크니까 이 박테리아가 흡수한다는 것보다도 리플렉션 또는 이 산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그거를 균이 빛을 흡수했다고 얘기 안 하고 빛을 산란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옵티컬 덴시티라는 의미로 써요. 업소번스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반대로 DNA 프로테인은 옵티컬 덴시티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업소번스, 제대로 된 업소번스거든요. 그래서 옵티컬 덴시티하고 업소번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업소번스를 측정하는 건 실제로 업소번스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통과된 빛을 측정을 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 업소번스하고 옵티컬 덴서티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옵티컬 덴서티는 실제로 빛을 흡수한 게 아니고 얘가 뭐 반사나 또 산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또 이제 더 자세한 비얼 램버트에 대한, 그러니까 수치 1과 0.1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쉬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될 때, 그리고 2학기 때 실험 시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한 2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 아니 다시 2분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초과됐네요. 약속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아까 모른다는 얘기지. 지원은 알겠니? 옵티컬 덴서티랑 업소번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디 가서 잘난 체 좀 해. 업소번스라는 것은 통과된 빛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업소번스가 높다는 것,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것은 90%가 그러니까 10%만 통과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업소번스 1.0이라는 것은 2.0은 아니잖아요. 1.0은 그렇죠. 그 다음에 2.0이라는 것은 1%만 빛이 통과됐다는 거죠.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 입실론이라는 것은 로그 T분의 1이거든요. 트랜스미션 분의 1. 그러니까 로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이라는 거 10분의 1, 뭐 2라는 것이 100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업소번스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0.1, 1이 의미하는 수치라는 것은 10배 또는 100배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2학기 때 실험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자,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고생